자, 이제 두 번째 얘기를 좀 하죠. 자유학기제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꿈 찾기인데 우리 아이들의 꿈과 끼를 찾아줄 수 있는가, 이런 거예요. 자유학기제가 빚어낸 학교 현장의 변화된 모습이 궁금하실 텐데 역시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선생님만 수업하시는데 우리는 선생님과 학생들이 소통하면서 즐겁게. 가끔 부담스러울 때도 있는데 선생님께서 강요하시지 않고 저희의 생각을 물어보시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대답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집중력이 생기고 더 활동적이게 되는 것 같아요. 수업 시간에도 많이 졸고, 근데 요즘에는 발표도 많이 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안 친했던 애들과도 더 친해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과 같이 공부를 하게 되면서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변호사나 검사 쪽의 일도 하고 싶었고, 진로 쪽과 관련돼서 이 활동 때문에 지원하게 됐어요. 진짜 검사인 것처럼 몰입해서 해서 되게 뿌듯하고요. 제가 만약에 검사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완전 열심히 되게 유지를 내리려고 되게 열심히 노력했던 것 같아요. 내 꿈은 프로그래머였는데, 근데 이걸 오늘 수업을 듣고 나니까 뭔가 3D 프린팅 관련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는 것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학생들 스스로 계획하고 실천하는 모습을 보면서 흥미도 생겼고 집중력도 많이 길러졌습니다. 진로에 대해서 더 많이 고민하게 되고 더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다양한 모습으로 질문 등을 통해서 발전하는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장의 모습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아이들이 일단 생기발랄한 모습이 보이고요. 어떻게 보면 더 진지해졌다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현장에서 지도하신 선생님 얘기를 한번 더 들어보죠. 최선전 선생님께 질문 드릴게요. 학생들의 반응이 진짜 어땠는지 이게 궁금하고,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것도 궁금하고요. 일단 오후에 하는 활동을 떠나서 자유학기제에서 제일 중요한 건 교과 수업을 바꾸는 일이거든요. 사실 먼저 이제 제가 교사이다 보니까 교사 입장에서는 수업을 바꾸는 게 되게 큰 일이고 부담감이 컸고, 방학 때 연수도 되게 많이 받아요, 선생님들이. 근데 일단 진도에 부담이 없고 시험이 없다 보니까 수업을 짜고 구성할 때 너무 학생들 체험과 활동 위주로 수업을 구성하게 되는데, 예산도 있고 해서 재료도 마음껏 살 수 있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넉넉하게 수업 자료를 이제 받아보니까 일단 그때부터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제 수업을 들어가면 저는 그냥 수업 설계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안내해주고 모든 별로 도와주고. 그래서 수업의 전체적인 에너지를 예전에 100% 제가 꾸려갔다면 자유학기 수업은 애들이 그 수업 에너지를 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제가 정형화된 수업을 할 필요도 없고, 반에 들어가면 반 모둠의 아이디어들에 따라서 수업이 정말 살아있다는 느낌, 그리고 늘 조용하던 아이들이 발표를 하고 자기네끼리 소통하는 걸 보면서 저도 수업이 너무너무 즐겁고, 때로는 애들이랑 같이 논쟁이 붙기도 하고 그 아이들이랑 얘기하면서 저도 배운 게 너무너무 많았고요. 두 번째로는 애들이 너무 바뀌어요. 역량이 너무너무 달라지는데, 제가 지금 있는 학교는 자유학기제를 한 번도 실시하지 않고 올해 처음 실시한 학교라서 지금 만나는 아이들은 자유학기제를 경험하지 않은 아이들이에요. 좀 똑같이 모둠 수업을 작년 아이들과 똑같이 하고 있는데요. 모둠 활동하라고 하면 지금 제가 담임하고 있는 아이들은 서로 말을 안 하고 눈치를 봐요. 친구 눈치를 보고 자기 표현을 하나도 못해요. 근데 자유학기제 아이들은 너무너무 자기 생각을 말하는데 거침이 없고, 친구한테 의견도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물어보고 서로 소통이나 협업이 되게 잘 돼요. 물론 모든 간에 갈등이 있습니다. 애들끼리 싸우기도 하고요, 다투기도 하는데 그런 걸 풀어가는 해법들이나 이런 것들을 수업 시간 안에 너무 많이 경험을 해서 학년이 바뀌어도 그런 능력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제가 2학년을 작년에 가르쳤을 때 아이들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선생님, 1학년 2학기 때처럼 토론 수업을 더 늘려주세요. 수업을 모둠 활동을 더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아이들이 먼저 요청을 해요. 강의 수업은 너무 재미없고 이렇게 체험 위주의 수업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만족도가 상당히 높고, 수학과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겨울에 그냥 귤 한 상자 가지고 수업 들어가세요. 그리고 얘들아 까먹자 하고 까먹어요. 그리고 귤 껍질을 동그랗게 펴놓고 건널비 재서
이렇게 건널비 구하는 거예요. 뭐 그런 수업부터 시작해서 되게 기발하고 재밌는 수업들이 많아서 아이들이 흥미를 잃었던 아이들도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게 되고 무엇보다 이렇게 수업에 대한 주도권을 학생들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애들이 질문 한 번도 안 했거든요. 질문을 하고요. 친구들끼리 물어보고요. 전에는 모르는 게 부끄러워서 아무도 야 이해했니? 침묵이에요. 근데 지금 모르면 질문하고 자기가 선생님한테 말하는 게 부끄러우면 모두먼 친구들한테 물어봐서 또 선생님이 말하는 것보다 동료 친구가 말해주니까 훨씬 자기네들 언어로 쉽게 이해가 되다 보니까 수업에서 도태되는 학생들이 너무 이제 줄어들었고요. 그 다음에 가장 큰 건 제가 피부로 느끼는 건 아이들 얼굴이 너무 밝아요. 그 전에 수업 들어가면 막 짜증내는 애, 피곤해하는 애 이런 애들이 있었는데 아이들 표정이 너무너무 밝고 수업 시간에 소외되는 아이들이 적다라는 거 그리고 오후에 하는 활동들에서 못 해봤던 거 수영, 스쿼시, 뭐 테니스, 뭐 스포츠 클라이밍 뭐 다양한 운동들이나 악기들 이런 거 하면서 또 발표회들이랑 다 연결이 돼요. 학년 말 프로그램이랑 연결이 돼서 되게 친구들 앞에 무대에 서보고 박수 받아보고 하는 것들이 자존감을 높이고 성취감을 높이는데 대단히 많은 기여를 해서 아이들도 되게 밝아졌어요. 네, 교실에서 귤을 먹으면서 수학 문제를 푼다. 내 세 문제는 더 풀었을 텐데. 근데 요 교실에서의 학습 분위기 변화, 자유학기제를 맞으면서 이 교실의 학습의 내용과 아이들이 그 학습을 하는 그 태도 어떻게 변화했을지 그 교실의 모습이 더 궁금하실 텐데 저희가 간단한 영상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가 융합 수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과학 시간에 지식 전달 위주로 수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과학을 점점 싫어하게 되고 어려워하는 게 보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쉽고 재미있게 가르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융합 수업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과학적인 원리와 그 다음에 수학적인 지식, 그 다음에 음악적인 적용을 한데 묶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피타고라스 음계 수업을 진행을 할 때 아이들은 수학 시간에 유한소수와 순환소수에 대해서 배우고 그 소수가 음계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리고 과학 시간에는 진동수에 따라서 높은 음과 낮은 음이 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음악 시간에는 악기를 이용해서 연주해보는 수업을 진행을 하였는데요. 이 수업으로 저희 학생들은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학생들이 피타고라스 음계가 음악을 전공하는 아이들만의 세계가 아니라 자신들도 직접 경험할 수 있고 간단하게 악기를 만들어 봄으로써 이것이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리고 쉽게 다가올 수 있는 음악과 수학과 과학의 원리라는 것을 습득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과목 수업에 비해서 좀 더 이해가 빠른 것 같아요. 좀 더 쉽고. 왜냐면은 수학 과목에서 그냥 선생님이 설명해 주시면 그냥 개념은 그런 개념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스쳐 지나가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융합 수업을 하다 보면은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예를 들어주시고 그러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더 개념이 이해가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저런 수업이 진짜 중요한데 저도 학교 다닐 때 문제를 풀고 외우지만 이게 뭐 실생활에서 어디에 쓰이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질문을 드리면 그때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외워 임마 외워. 그냥 외웠어요. 근데 이렇게 이게 여기에 응용이 되는구나 알면 아이들이 얼마나 신나서 그 공부를 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학습뿐이 아니죠. 그러니까 교과 수업뿐이 아니고 다양한 체험 활동도 함께 하는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윤채병 선생님께 여쭐게요. 자유학기 활동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학부모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네요. 네, 자유학기 진로체험 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교 중산중학교는 2014년부터 그 희망학교에서 올해 3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해 2014년도에는 그 진로체험 활동을 갖다가 학급 단위로 그 진로체험 기간을 섭외해서 학급 단위로 이동을 해서 그 예를 들어서 자벌드라든지
그 상상 이룹센터라든지 또는 그 문화 콘텐츠 기관들을 갖다가 다양하게 섭외를 해가지고 학급 단위로 이동을 해서 진로 체험을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급 단위로 진로 체험을 하다 보니까 그 첫 해에는 그 진로 탐색에 대한 의미가 많이 없어지더라고요. 특히 저희 같은 경우에 한 번은 그 파주 출판단지를 갖다가 섭외해서 그 10월 그 초에 그 파주 출판단지 출판 문화의 날 출판단지 날이 있거든요. 그때 그 프로그램을 하루 일정을 잡아서 거기에서 그 진로 체험 행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이들한테 그 다양하게 거기에서 그 영역별로 그 설문조사를 받아서 영역별로 어디 갈 것이냐, 뭐 게임 개발자 갈 것이냐, 소설가가 갈 것이냐, 각자 그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서 그 진로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첫 해에는 아이들이 그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만족도도 있었지만 불만이 좀 있었습니다. 왜 불만이 있었냐면요. 그 첫 해 우리가 그 체험 활동에 대한 예산이 많지 않다 보니까 단체로 학교 입장에서 버스를 이동해서 그 파주 출판단지를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 실제 중산동에서 파주 출판단지까지는 거리상 그게 멀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몇 시까지 어디로 와라. 또는 몇 시까지 대화동에 가서 대화역 앞에서 그 출판단지에 가는 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와라 해서 아이들을 이동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동하다 보니까 그러고 난데 아이들이 불만이 엄청 많았습니다. 왜 불만이 많았냐면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불만이 많은 게 아니라 아이들이 설문조사에서 교통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갔다. 너무 지나치게 많이 들어갔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중산 지역은 그 지역이 그 지역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 교통을 그 버스를 타고 다니는 게 아니라 전부 다 걸어 다녀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아이들이 미처 학교 입장에서 그런 걸 생각을 못 했는데 교통카드가 없어요. 교통카드가 없으니까 중산동에서 출판단지를 가려면 3번을 갈아타야 돼요. 네. 그 대화동 나가는 그 대화역에 바로 가는 게 없기 때문에 그 신도시 쪽으로 나가는 차와 또는 거기에서 대화역에서 다시 출판단지 가는 것을 환승이 안 되다 보니까 교통비가 아이들이 학생들이 1,000원씩만 잡더라도 3,000원 왕복 하루 왔다 갔다 하는 6,000원 들어가게 되잖아요. 오히려 그 교통비가 배보다 배꼽이 큰 적이 있습니다. 차라리 6,000원 정도면 아이들 전체 그 하나 버스를 대절해서 갈 수도 있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그러한 그 시행착오도 있고 첫째 그 진로에 대한 것이 학급 단위라다 보니까 의미가 퇴색이 돼가지고 작년 2015년도에는 그 진로 체험 활동을 달리 변경을 했습니다. 고양시에 있는 진로지원센터와 그 협약을 해서 그 진로지원센터에서 체험처를 갖다가 30곳을 갖다가 발굴을 했습니다. 발굴해가지고 그 체험처를 갖다가 학교하고 MOU를 체결했죠. 그래서 거기에 진로지원센터에서 학교에 들어와서 학교에서 아이들이 그 희망에 따라서 그 선택을 해서 그렇게 해서 체험 활동을 한 적이 있고, 그럼 체험 활동을 어떻게 했냐면 사전에 하루는 아이들이 그 첫날은 그 기관에 갔을 때에 대한 예절 또는 인성교육 이런 거에 대한 사전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둘째 날은 실제 체험 활동을 실시합니다. 그 체험 활동을 실시할 때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학부모님들이 그 체험처를 이동하는데 상당히 그 교사 선생님들만 갖고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 대부분의 학부모 지원단일 겁니다. 아마 그래서 많은 학부모 지원단 어머님들이 그 체험 활동에 아마 좀 협조를 많이 해줘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또 다시 또 말씀드리겠는데요. 그래서 둘째 날에는 그 체험 활동하고 셋째 날에는 다시 학교에 와서 그 체험 활동에 대한 그 사후 보고서 또는 작성 진로에 대한 것을 써서 그렇게 1일차, 2일차, 3일차 운영을 해서 진로 탐색 그 체험 활동을 한 작년은 그렇게 했습니다. 또 하루는 그 지필평가 기간에 또 뭐냐면 대학생 학과 멘토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진로지원센터에서 그것도 협약을 맺었고 그 아이들의 유망 학과라든지 관심 직종이 있습니다. 그 직종들을 진로지원센터에서 대학생들을 갖다가 섭외해가지고 대학생들이 그 어떻게 아이들한테 교육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사전 교육을 받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학교 입장에서도 아이들한테 유망 집중이라든지 또는 유망 학과 거기에 대한 설문조사를 받아서 그 대학생 멘토링도 실시했고요. 그 다음에 그 학부모님들한테 상당히 도움을 많이 했던 것은 뭐냐면 직업 체험의 날은 학부모님들이 실제 현장에서 각자 부모님들이 다양한 직업을 체험하고 있잖아요. 그 체험하는 직업을 와서 실제
현장에서 생생하게 아이들한테 그 알려주고 또 아이들이 거기에 대한 보고서를 쓰고 그렇게 해서 진로 탐색을 많이 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이동간에 그러니까 시행착오는 있었는데 진로 체험이라든지 체험 활동이라든지 이런 면에서는 긍정적인 성과가 있었다. 그리고 개발 계속하고 계시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 그 진로 탐색 활동 중에서 학교 입장에서 지금 계속해서 1년차, 2년차, 3년차 하는 게 뭐가 있냐면요. 그 나의 꿈 발표 대회라는 게 있습니다. 학생들이. 그 학생들이 그 12월 달에 가면 나의 꿈 발표 대회를 PPT나 UCC로 본인이 그 나의 꿈 발표 대회를 그 전체 학생들 대상으로 만듭니다. 그 대회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본인의 그 꿈을 갖다가 그 UCC나 PC도 만들어서 전체 학생들 앞에서 대회를 실시합니다. 대회를 실시해서 거기에 대한 시상도 하고 또 그게 상당히 아이들이 아시다시피 그 1학년 학생들이 그 1학년 학생답지 않게 그 성숙한 뭐 사회관, 국가관 이런 까지 좀 거창하게 하는 애들도 있고 또는 본인 그 입장에서 그 나의 꿈을 갖다가 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것을 할 때는 아이들이 진지하게 잘 듣습니다. 진지하게 다 듣고 또 그렇게 해서 그게 연계가 되다 보니까 그 1학년 때 아이들이 꿈이 또 1학년 때 했던 꿈이 중학교 2학년 되면 또 달라질 수 있잖아요. 또 2학년 때 했던 꿈이 3학년 때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그 1학년 때 했던 것을 다시 또 그 1년 뒤에 나의 모습 또 2학년 때 했던 것을 1년 뒤에 나의 모습에서 나의 꿈 발표 대회를 학교 입장에서 지금 정책적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1, 2, 3학년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계성 이런 것도 염두에 두고 실시하고 계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자유학기 활동 모습을 또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요. 자유학기 활동 모습을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보고 얘기 나누죠. 와서 보니까 말에 대한 기수라든지 조련사라든지 이런 수의사를 보니까 다양한 직업이 있는 것도 알 수 있었고 이쪽 분야로도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좋았던 것 같아요. 자유학기 활동 모습이었는데 아이들이 정말 자유롭고 자기가 뭘 하고 싶은지 그곳에 가서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시면요 유튜브 등에서 자유학기제 수업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자유학기제 수업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우리 아이들이 자유학기제에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있고 어떤 활동을 하는지 정확하게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김지연 어머니께 한번 여쭤보죠. 자유학기제 시행하고 나서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아이가? 저는 변화를 좀 많이 느끼는 학부모 중에 한 명인데요. 일단 선생님 말씀에 정말 동감을 하는 게 아이의 표정이 정말 달라지더라고요. 네. 그 학교에서 수업이 어땠니라고 물어봤을 때 그전에는 그냥 뭐 재미없어, 선생님이 재워 뭐 그런 얘기만 했었는데 이제 그 이후에는 어떤 활동을 했든지 구체적인 얘기를 해주니까 계속 대화가 이루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정말 교과 수업이 바뀌었구나를 아이를 통해서 알게 됐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중학교 이상 되면 엄마들도 참 고민이 많아요. 저희 아이가 앞에 영상에서 나왔던 꿈이 없는 아이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좀 제가 그때 많이 공감을 했었는데 그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어떻게 꿈을 찾아줄까를 같이 고민을 하지만 어떻게 찾아야 될지 사실 부모도
어렵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그나마 제가 파악하고 있는 저희 아이는 이과형 아이고 문과보단 이과고 이렇게 무리지어서 활동하는 것보다는 혼자서 생각하고 책 읽고 막 이렇게 탐구하는 그런 걸 좋아하는 아이다라고 저는 나름 12년 뭐 이렇게 몇 년 키워오면서 나름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그 교과 선택 활동과 진로 활동을 이렇게 하다 보면 애들은 많고 과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위바위보로 하기 싫지만 가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수학, 과학 쪽으로 웬만하면 선택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가위바위보에서 져서 예, 그 사물놀이랑 미술반을 가게 됐어요. 네. 그래서 아이도 투덜대고 저도 이게 뭐냐 한 학기 좀 그렇겠구나. 다시 나 집에서 따로 선행이나 땡겨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이게 점점 바뀌더라고요. 네. 아이가 미술에 대해서 흥미가 생기고 또 자기가 소질이 있는 걸 저도 그때 알았고 아이도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그때 뭐 한 학기 동안이니까 사실 짧고 그게 뭐 전문적인 지식을 배울 수는 없지만 네. 스스로 내가 이게 재밌구나를 처음 느껴서 그때 이후로 지금 아이가 스스로 제가 어떤 학원을 다니고 싶다고 말한 건 미술학원이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미술의 소묘랑 데생 부분을 지금 다시 배우고 있고요. 예, 캐릭터 디자인이나 무대 디자인 이쪽으로 생각을 정한 건 아니지만 또 이렇게 가지수를 늘려서 그것도 같이 생각해보자라고 네, 된 그런 계기가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단정지었던 아이의 모습이 다가 아니구나. 다양한 모습 중에서 내가 너무 편협한 시선으로 애를 본 게 아닌가. 그런 좀 제가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던 그런 계기가 있었고요. 또 한 가지 느낀 점은 중학교 되면 아이의 꿈이 이제 대통령이라는 건 잘 안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구체화되어야 되는 시기고 그때 부모님이 진짜 뭐 명문 대학교라도 가보든지 아니면 가까운 좋은 그거 고등학교 좋다더라 거기 가보든지 아니면 자벌들을 데려가든지 어떤 체험 활동을 해주고 싶은데 현실은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시때때로 수행평가 그 데리고 갔다 오면 또 다시 또 습관 잡는 거 그 다 부모의 목표 너무 힘들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마음은 하고 싶으나 현실이 그렇지 못하게 만들어준다고 사실 핑계라도 대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학교에서 해주고 있더라고요. 네. 대학생 멘토를 비롯해서 소설가, 큐레이터, 저희 학교를 예를 들자면 소방관도 오시고 검사님도 오시고 다양한 직업을 가진 분들이 자기의 가치관을 다 얘기를 해주시고 네. 그런 걸 부모가 다 찾아가려고 하면 사실 힘들잖아요. 근데 그걸 다 학교에서 해주시고 계시고 여러 가지를 체험하게 해주시고 계시니까 그걸 보니까 좀 되게 고마웠어요. 스스로 아이가 나의 미래에 대한 설계를 할 수 있게 도와줬다 이런 말씀이신데 차관님께 한번 여쭙죠. 그 차관님은 뭐 여러 학교를 다니면서 직접 자유학기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보셨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른 학교들도 선생님이나 뭐 학부모님들이나 또 아이들이 만족하고 있는 성과를 내고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예, 이미 아마 저 선생님 두 분하고 또 우리 학부모님들이 충분히 말씀을 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저희가 이렇게 이 토크 콘서트를 가면서 이렇게 이야기 들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제 보통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뭐는 뭐뭐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유학기제는 뭐뭐다 이렇게 하는 얘기를 하나를 들었습니다. 그게 뭐였냐 하면 처음 들은 이야기가 뭐냐 하면 자유학기제는 신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신혼이다. 네. 근데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학생은 신나고 여기 두 분 계신데 선생님은 혼나고 그래서 그만큼 학생들은 굉장히 즐거운 여러 경험들을 하고 그리고 선생님들은 수업 방식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오후에 프로그램들 다 이거 정말로 학생들이 배울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안전하게 하려니까 굉장히 혼이 많이 나시는 겁니다. 근데 아까 만족도 이렇게 막대발을 보셨는데 실제로 선생님이 제일 많이 올라가십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혼나도 아주 즐거운 그러니까 부임 초기에 그 어떤 그 설레임을 그러니까 반짝거리는 학생들의 눈을 보고 느끼신다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자유학기제는 이게 땡땡 신혼으로 끝나면 안 되고 땡땡땡땡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신혼 행복이다. 그래서 다 뭐 학생들도 행복하고 그리고 선생님들도 행복한 이러한 프로그램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열심히 잘 하고자 하고요. 그래서 실제로 학생들이 이렇게 상호작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리고 오후에도 가서 여러 가지 것들을 직접 체험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인성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래서 학교 폭력이라는 건 저희가 이렇게 측정을 하거든요. 그러면 학교 폭력이 상당히 좀 줄고 있고요. 중학교에서 자살 학생 수도 꽤 줄었습니다. 최근. 그래서 그럴 정도의 어떤 굉장히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나 더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체험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체험처를 정말로 품질이 좋은 체험처들, 그리고 학생들이 정말 가고 싶어하는 체험처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대학들이 정말 여러 전공들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이렇게 프로그램 제공해 주는 거, 그리고 이제 기업들, 저희가 이제 뭐 최근에 한 대만 해도 뭐 현대자동차, 뭐 금호아시아나 뭐 이런데, 그리고 정부하고 지자체는 어떻게 해놨냐면 그냥 우리가 의무화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냥 법적으로 의무화시키고 평가에 다 넣고 그래서 이제 정부 기관들, 그러니까 무슨 법원이나 뭐 경찰서나 무슨 뭐 소방서나 이런 데들이 적극적으로 다 참여해서 여러 가지 것들,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유학기제는 신혼이다. 예. 이게 권태기가 안 되려면 다 같이 노력해야 됩니다. 조벽 교수님께 여쭈죠. 지금 이제 쭉 얘기를 들어봤고 교수님께서도 끄떡끄떡 하셨는데, 어떻게 학생들한테 또 우리 학교에 긍정적인 효과들이 있겠습니까? 신혼 얘기 참 재미나네요. 사실 그 자유학기제가 맨 처음 도입됐을 때 제가 예측한 것이 하나 있어요. 학생들은 좋아할 것이다. 학부모는 걱정하실 거다. 선생님들은 싫어하실 거다. 왜냐면은 같은 것을 계속 해야지 편한데, 아무도 하지 않았던 것, 아무도 모르는 것을 새로 시작하는 것은 괜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싫어하실 거다 했는데, 왠가 정말로 환영하는 선생님들을 조금 많이 만나봤어요. 근데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사실 우리 한국의 교육제도가 경직돼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선생님께서 정말로 아이들을 위해서 이것하고 저것도 한번 해보고 싶었었는데, 그게 안 되니까는 상당히 답답해하시고 절망하셨던 선생님들이 많으셨어요. 네. 지금은 마음대로만 해볼 수 있는 그런 라이센스, 자격증을 받으신 거예요. 굉장히 희망적이시더라고요. 선생님들이 희망을 얻으면은요, 그 최대 수혜자가 누군지 아세요? 바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에요. 실은 국영수사가 이 내용들은 이제는 선생님을 통해서 얻을 필요가 없어요. 인터넷만 들어가면은 다 배울 수가 있거든요. 근데 희망이라는 것은 오로지 사람에서 사람한테 전달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의 자녀가 선생님으로부터 희망이라는 큰 선물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명문고 출신들 있죠. 정말 국영수사가 잘 배운 학생들, 그들 직장을 알파고 출신들이 다 뺏어가고 있어요. 네. 근데 알파고 출신들이 하지 못하는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아까 차관님께서 말씀하신 인성이라는 것, 희망이라는 것. 희망은 미래를 자기 스스로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거든요. 이 엄청나게 큰 것을 이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어머니도 말씀하시고 우리 선생님도 말씀하셨듯이 아이들의 표정이 밝아지고 뭔가 달라지고 자기 미래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고, 이것은 알파고 출신들이 전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 자녀들의 미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록 한 학기지만 분명히 여기에 대한 혜택이 오래오래 갈 거예요. 네. 알파고 출신들은 표정이 없더라고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활짝 웃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학기제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꿈을 갖고 행복하고 희망을 갖고 이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얘기를 나누면서 점점 더 듭니다. 이제